김춘환이라고 하고요. 한국에서 대학교 졸업하고 1995년도에 파리 유학을 가서 30년 동안 지금 살고 있는데 한국에서 작업도 하고 파리에서 전시 있으니까 또 거기서 작업도 하고요. 5년도 유학 가서 유럽에서 작업할 때 오브제 작업들을 많이 했어요. 버려진 거 주워다가 오브제 작업들 많이 하다 보니까 친구들 집에 놀러 가면 아파트 단지 우편함 옆에 큰 박스가 있어요. 광고지 버리는 박스. 그런 것들 모으러 다녀서 모아와서 작업을 한 거예요. 그게 점점 오브제 작업으로 시작했다가 발전해서 이제 회화 작업으로까지 넘어간 거예요. 회화도 색을 가지고 행위를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건데 저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는 잡지나 광고지에 보면 이미지도 있고 색도 있으니까 그걸 제가 취사 선택해서 다시 작업을 진행하게 됐어요. 작업할 때 종이가 필요하다 그러면 차 몰고 이렇게 동네를 돌아요. 그러면 버려진 게 있어요. 쌓아놓은 것들. 그다음에 가게 앞에서도 슈퍼 같은 데도 진한 광고 전단지라든지 여행사 같은 데도 관련 책자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잡지를 많이 하고 협찬도 받고 잡지사에서 처음에 계기가 어차피 물감도 레이디메이드 똑같은 거니까 어차피 어떤 식으로든 이미지를 나타내고자 하는 건데 기존에 있는 색들 모아서 하나 물감 사가지고 색 조합해서 하나 하다가 자르면 색깔이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돼요. 왜냐하면 구겨진 상태에서는 앞페이지 뒷페이지 면들이 다른 색깔들이 같이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던 우연적인 효과들도 많고 근데 그 우연이 그냥 단순하게 주사위 던지는 게 아니라 컨트롤을 한 상태의 우연이 되는 거죠. 이 정도 상태면 이 정도의 우연 정도가 나오겠다. 그래서 한 60%, 70% 정도의 확률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주로 제가 패션 잡지를 많이 써서 화려한 게 많았어요. 이제 화려한 것들에서 잘라내면서 그걸 이렇게 중화시키는 작업들을 많이 했는데 이건 작가 카탈로그를 가지고 한 거예요. 파리에 있을 때 얻어가지고 차로 싣고 와서 종이가 일단 두꺼워서 손이 아파서 못해요. 잘. 다 구겨야 되니까. 그래서 작업실 창고에다 다 넣어놓고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흰색 작업을 할 일이 있는데 잡지사에서 나오는 잡지책에는 흰색이 그렇게 많지 않고 좀 조잡해가지고 소도비 책자하고 막 비교해 보다가 흰색하고 회색 느낌들이 괜찮은 것 같아서 그걸 하게 된 거예요. 거의 최초로 흰색하고 검은색만 써서 한 거. 이 시리즈 작업들은 얼룩말이랑 똑같아요. 화이트가 먼저냐, 검은색이 이거 먼저냐, 자르면 반대가 돼요. 검은색은 자르면 날아가잖아요. 근데 그 느낌을 가지고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들은 색깔들을 서로 뭉치게 해서 했다면 이거는 서로 반대되는 흰색은 검은색이 되고 검은색은 흰색이 되는 개념으로 간 거거든요. 보시면 검은색 안에 항상 흰색이 들어가 있고 흰색 사이에는 항상 검은색이 잘라진 데서 나와요. 그래서 2개가 만나서 조화를 이루게 되는 작업들이에요. 처음에는 막 짓이겼어요. 오브제 덩어리로. 이 종이 자체를 잭슨 폴록처럼 잡지 쫙 깔아놓고 본드텅 해가지고 뿌린 다음에 다 구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덩어리를 만든 작업을 해서 덩어리 작업하고 그다음에 너무 화려하니까 톱으로 잘라내고 입체 작업을 시작하다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무게도 뭐 장난이 아니고. 그래서 원래 페인팅을 전공했으니까 이제 페인팅식으로 한 거예요. 옛날엔 판넬 위에다가 막 짓이기고 발로 밟고 그래서 만들었다면 지금은 아사천 위에 이게 붙여지는 거거든요. 종이 한 장 한 장씩. 그래서 많게는 이 정도 크기면 한 6,000장 정도 들어가야 종이가 예전에는 한 8,000장 들어갔을 거예요. 이렇게 더 두꺼우니까. 잘라내고 뭐 하고 해서 그렇지. 이게 종이가 얇아서 약해 보여도 본드로 해서 굳히면 이제 단단해지거든요. 돌처럼. 이제 페인팅 작업으로 개념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멀리서 보면 그냥 물감 막 덕지덕지 바른 추상화 같다고 예전 작품들은 그랬어요. 근데 뭐 자세히서 보면 하나하나 다 붙여가지고 자른 거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더 회화적인 것 같은데 더 추상화적으로 갈 거예요. 한 달 걸렸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재료 구하는 게 문제고 구해지는 거에 따라서 색이 결정이 돼요. 주된 색이 붉은색이냐 파란색이냐. 왜냐면 잡지 하나를 보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5,000장을 어떻게 모을까요? 잡지에서. 그래서 예전에 이 정도 크게 하는데 6년 모아서 작업한 적이 있어요. 파란색만.
그러니까 제작 과정은 재료 구입하고 두 번째가 재료를 가지고 어떤 작품을 할까 생각해서 그거 분리해 놓는 거 하고 네, 마지막 단계가 실제적으로 종이하고 이제 흥정을 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꾸기고 싶은데 종이는 그렇게 싫다 그러면 다르게 꾸겨줘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타협해 가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물은 이제 자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고 커팅을 해야지 최종 완성되는 거고 안 자른 것들도 있는데 한 99% 작품들은 거의 잘라요. 커팅을 해놓으면 훨씬 더 풍부해지거든요, 느낌이. 그런 식으로도 작업이 진행돼요. 이제 어렸을 때 새소년 어깨동무 이게 나왔을 때거든요. 70년대 말 그거 하고 그때 당시에 카렌다라고 요만한 영화 포스터 요게 있었어요. 그게 수집하는 게 한참 유행했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그거 앨범에다가 넣고 다 수집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아마 거의 최초일 거예요. 어깨동무, 새소년이 청소년 잡지로는. 그다음에 또 그 카렌다라고 그래서 조그만 그 포스터 미니에이처 같은 거 그런 거 수집하면서 지금도 LP 수집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LP 파리에 있는 작업실에 한쪽 벽면에 쫙 LP거든요. 이거 보면 내 작업이랑 똑같다고 내 작업도 다 이렇게 일일이 종이가 다 꽂혀 있는데 LP 꽂혀 있는 거 보면 작업이랑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체질적으로 아니면 태생적으로 이 컬렉팅에서 작업을 끌고 나가는 게 아마 제 적성에 맞았나 봐요. 연예인처럼 살다가 가는 작가가 아니라 죽는 날까지 작업하다 간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끝까지 자기가 숨이 멈출 때까지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고 흥미를 가지고 그거를 끌고 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